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리버풀 감독으로 부임한 슬롯 감독의 전술 특징을 분석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리그 경기인 엑셀리오스전, 지볼레전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시면 2-3-2-3에 가까운 포지셔널 플레이 패턴, 2-3-4-1 등 실질적인 플레이는 4-3-3에서 많은 변형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롯볼의 첫 번째 특징으로 정의해볼 단어는 빌드업 넷입니다. 최근에는 4백으로 시작해 변형 백3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감독도 여러 있는 반면 2-3-5와 같은 형태로 중앙에 무게감을 더 주는 팀도 있죠. 두 경기를 통해 바라본 슬롯볼은 특정 빌드업 패턴을 자주 고수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로 쓰는 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 수비 진영의 위치와 특징에 따라 2-3-4-1, 2-3-5, 3-2-1-4, 1-2-1-6, 3-2-3, 넓은 3-2-2-3 등 가변형적인 거미줄과 같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 수비 유닛들 사이의 인터라인 갭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의 가짓수를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대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 장면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터치라인 부근으로 벌려선 풀백을 활용해 시작하는 2-3-4-1 형태, 좌측에서의 수적 위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좁은 2-3과 공격 진영 5는 넓게 벌려선 2-3-5 형태, 6번 선수를 의도적으로 상대 수비 진영 트래픽 안에 가둬두고 6번 선수를 패스 거점으로 거쳤을 때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3-2-1-4의 넷 시스템, 공격 지역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 유닛 사이의 인터갭 공간들을 채널별로 활용하기 위한 1-2-1-6 형태, 빌드업 진행 방향에 따라 유동적으로 좌우 풀백이 포지션을 다르게 잡는 3-2-3, 그리고 이어서 상대의 수비 대형의 컴팩트함에 따라 측면을 넓게 써 대각선 패스를 활용하는 3-2-3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풀백들은 좁히고 미드필더들을 앞선의 소폭 대각선 위치에 배치시키는 2-3-2-3 대형도 볼 수 있죠. 특히 상황에 따라 센터백이 볼을 모으고 전진해 3-2를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꼭 후방에 3-2를 만드는 유닛은 고정된 값이 아닌 약속된 다양한 패턴 중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죠. 동시다발적, 제가 생각하는 슬롯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물론 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 끌어내는 움직임, 채널 이동 등 세부 디테일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 액션이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장면처럼 좌측 풀백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타고 들어가 상대 선수를 끌어들였는데 공을 잡고 있는 우리 팀 선수가 이를 캐치하지 못하거나 주변 유닛의 움직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다음은 3-2 빌드업 중인 상황, 대개 3-2 빌드업 중 전진하는 과정에서 그저 볼 순환의 선택으로 측면에 벌려있는 윙어에게 볼을 주는 선택지를 가져가거나 반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올라온 센백이 상대 기준 우측 라인에 인터라인 갭을 포착합니다. 이어서 그 타이밍에 맞춰 공간을 타고 질주하는 안쪽으로 들어온 좌풀백, 바로 이런 동시다발적인 패턴이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풀백을 지원하기 위해 채널을 이동하고 있는 주변 3 유닛입니다. 풀백은 좌측에서 올라온 윙어에게 주고 박스 안 갭 공간으로 이동, 윙어는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의 미드필더에게 주고 미드필더는 다시 볼을 가지고 바깥으로 빠지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 수비폭을 좁게 만들었고 넓어진 구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우측에서 주변 선수의 지원을 받아 원투 패스를 주고받고 박스 안 하프로 진입에 성공한 윙어, 박스 안 9번에게 살짝 띄워주고 9번은 다시 발을 활용해 바로 뒤에서 프리한 상태로 골문을 바라보고 있는 미드필더에게 연결하죠. 즉, 한 번에 가는 크로스 공격보다 라인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보다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체계적인 역습입니다. 슬롯볼의 놀라웠던 또 다른 특징은 역습 혹은 속공 시에도 앞서 설명한 넷 구조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처럼 9번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바로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순간에도 1-2 형태로 상대 수비 유닛 사이에 공간을 공략하고 있고, 다음처럼 역습 상황에서도 채널을 벗어나 무리하게 달려드는 것보다 형태를 갖추면서 이동해 공격 지역에서 속도가 줄더라도 다른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과 유사한 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특히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에서 모든 선수가 동시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처럼 1차, 2차 순차적으로 뛰어들어가며 1번 선수가 기회를 놓쳤을 때 다음 기회를 프리한 상태로 2번 침투 선수가 획득할 수도 있고, 다음처럼 전방 유닛이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는 상황,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우리 팀 유닛은 일부러 전진되는 패스를 흘려주면서 공간 패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휘어지는 크로스 상황, 9번이 먼저 뛰어들어가 두 수비 유닛을 끌고 들어가고 다음 타이밍에 들어온 10번 선수가 볼을 받게 되는 상황, 또 다시 직접 슈팅을 가져가기보다 방금 안으로 진입한 9번을 거쳐서 찬스를 만들면서 완벽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키워드, 압축입니다. 슬롯의 압박 수비 형태를 나타내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 시에 활용했던 수적 우위, 위치적 우위의 포지셔널 형태가 수비에서도 이어집니다. 상대가 볼을 가진 위치를 기점으로 수비 진영을 압축해 배치하고 패스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유닛 3명이 그 진영 안에서 또 압축을 진행해 높은 지역에서 볼을 탈취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압축이 압박 상황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처럼 넓은 지역에서의 수비를 하게 되는 경우 3위 형태의 전방 압박 라인을 유지한 채로 무리하게 다가서지 않고 패스 루트의 길목을 제한하는 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제한하기 위해 적절한 공간 압축을 실행합니다. 네, 이렇게 총 5가지 키워드로 슬롯볼을 분석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다 완벽한 찬스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고 위의 과정들은 모두 우리 팀 유닛들이 링크되어 움직인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위 키워드들은 제가 임의로 슬롯볼을 보고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슬롯이 과연 리버풀에서는 본인의 축구 철학을 어떻게 녹일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